우리는 좋은 곳 속에 쌓여 삽니다. 좋은 약에다가 좋은 음식에다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좋은 약이 없고 좋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든 것은 80% 정도가 스트레스의 그 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가 없는 공해 상태에다 두어야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만병이 다 소멸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그냥 두고 이게 인연을 지어가다 보니 자기 욕심으로 인연을 지어다 보니 좋은 곳에 빠기 마련이고요.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스님, 일체가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일러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질문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침묵이 그대가 묻는 답일세,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침묵을 대답으로 삼았을까요? 이 하나의 자리는 일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울 수 없는 이 자리에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붙이면은 정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화를 끝냈는데요. 하나라고 하는 자리가 뭐 대상으로서 하나가 아니에요.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거 하나가 아니라 절대의 하나입니다. 무엇이 더 이상 없으니까 뭐 둘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할 것이 없다. 대적할 것이 없다. 절대의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우리는 법성계의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그러거든요. 생사와 열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생사는 생멸법이고 열반은 정멸법입니다. 이 정멸, 본래의 이 청정한 이 하나의 자리에서 인연을 따라서 생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여러분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도 그 파도는 본래 물이듯이 생사로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는 내 성품에서 일어난 움직임입니다. 이래서 생사와 열반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인연법을 아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전체를 알고 전체를 알면 내가 우주의 인연을 따른 한 존재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는 전체의 우주의 인연을 따른 존재로서 내가 지금 사람으로 몸을 받아서 생명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인연이 있고 인연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세계를 얘기하거든. 뭐 전체니 하나니 뭐 이렇게 전부 말이야. 그거 전부 집어치워버리면 통해 있고 허용된 자리입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이 통해 있는 이 자리에서 마음법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나나 내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대상이나 일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몸과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스트레스가 없는 공해 상태다 두면은 저절로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편안해진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는 편안함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의 자리, 본성의 자리 하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잘 압니다. 벼농사처럼 물이 필요한 농사는 없는 것 같아요. 가뭄이나 들고 이러면 물 때문에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물 전쟁이야. 햇빛을 많이 받아야 일조량이 많이 이제 있어야
열매가 씨알이 굳고 곡식이 많이 열립니다. 열매가 많이 열려요. 또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공기가 잘 통해야 이제 벼가 잘 자라서 이 열매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우주의 사탕입니다. 바로 내 몸은 밖에서 들어오는 이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먹었던 이 음식이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오늘의 음식이 내일의 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나는 의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행공덕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이 자연에서 오는 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음식은 다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검증된 거라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배부르지 않게 고루고루 잘 섭취를 하면은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넘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철에 나온 오곡, 오채, 오가, 오근 5가지 색깔 나는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를 하는데요. 붉은색은 심장을 이롭게 하고 흑색은 콩팥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흰색은 폐를 좋게 만들고 청색은 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노란색은 위장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음식 하나에 이렇게 다 영양소가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 또한 내 몸을 해치는 것이에요. 제철에 나온 음식을 적당하게 이렇게 배부르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여백이라고 그래요. 이 몸이 공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이렇게 햇빛을 따라서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거든요. 교감신경이 저절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저절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뛴다고 뛰는 게 아니라 이제 지 스스로 뛰는 것이지. 우리가 호흡을 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내장도 꿈틀꿈틀 자율신경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지구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적당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체의 리듬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어서 삼식을 하더라도 8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적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고 여기에 간식은 삼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시간 주기로 나누어서 삼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이제 먹는 시간을 6시나 7시로 저녁밥을 마지막으로 마치시면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은 서너 시간 이렇게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건강한 몸체로 바뀝니다. 이것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중간에 간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저녁에 많이 먹기 때문에 음식이 잠을 잘 때까지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밥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음식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병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식사의 속도가, 소화를 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만약에 삼식을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서 몸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만이 돼요.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으로 연결이 되고 위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을 받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진단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영양이 많이 남아 돌아서
내 몸에 이렇게 축척이 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해독이 안 돼서 오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병증을 가진 사람들은 저녁밥을 먹지 말라, 하루에 이식을 하라 하고 권하고 싶어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하고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 식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8시간을 먹고 16시간을 그냥 안 먹는 시간으로 이렇게 잡는 것인데, 그럼 16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 보통 1시간에 2시간은 소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몸의 에너지로 만들어 쓰여질 때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녁 8시 이후에 내 몸이 소화가 완전히 끝나고 쉬는 겁니다. 쉴 때 내일을 위해서 내 세포를 만들어내고 각종 영양소를 밤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음식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오장육부는 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젊어지고 얼굴이 고와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웬만한 질병은 다 떨어져요. 적당한 체중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식을 했든 가를 단식을 했든 이게 뭐 소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소식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가를 단식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은 여러분 따라서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오래전부터 오후 불식을 하기 때문에 검증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 이런 게 없다니까. 제가 요새 아픈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암을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암에 모든 음식이 좋은 거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뭐 광황이다, 뭐 고구마다, 뭐 계피다, 뭐 이런 것이 좋다 하고, 또 한 군데서 얘기를 또 하는데 보면은 뭐 브로콜리, 뭐 양파, 마늘이 좋다 하고, 또 한 군데서는 뭐 연근뿌리, 뭐 우엉, 뭐 이런 것이 좋다 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금방 얘기하는 5색 나는 거, 5가지 색깔 나는 거, 뿌리, 채소, 전부 좋은 거야. 이 음식이 결국은 무슨 병이든지 간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음식이면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암이 그 어떤 병입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거든. 근데 암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낫는데, 정직하다 인연법처럼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내보내면은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좋은 거 막 이렇게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저녁에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이 납니다 해서 어떤 대중한테 이 전화를 받고, 그럼 저녁에 먹지 말면 되지 뭐 달라 먹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나 하니까, 배가 안 부르면 잠이 안 온대요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배가 불러야 이게 잠을 잘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념이나 개념을 깨시기 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가 곡식 하나하나에, 과일 하나에 다 들었어요. 그걸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 왜? 태양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시간이, 태양을 받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일광욕을 하게 되면은 자외선이 제일 이렇게 덜 나오는 그 시간이거든요. 몸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비타민 D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뼈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햇빛을 보시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건데, 운동도 이게 여러분들 원리를 알으셔야 돼요. 생체 리듬에 따라야 되는 건데, 이런 식물이나 나무는 바로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살지만은 우리 사람은 사냥을 하고 곡식을 길러서 에너지를 얻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사람들 저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하겠어요? 다 먹이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새들이 왜 저렇게 날아다니겠어? 전부 다 먹이 구하러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로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하고, 근육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몸에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 같은 걸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걷기 좋습니다. 이게 자기가 걷는 보폭보다 5cm 정도 더 크게 이렇게 걸으시고, 뭐 발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걷는 것은 그 전신 운동입니다. 내가 해보면 그래서 팔도 어깨 높이처럼 이렇게 높이 들어서 휘젓고 가슴을 펴고 다리를 그 팔자로 이렇게 걷지 마시고 15도, 10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걸으시면 골반이 아주 반듯해집니다. 이렇게 걸으시고 뭐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스쿼트라고 그러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시고, 그래서 근육을 강건하게 하시면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인데요. 이게 일광욕과 운동과 식이요법을 잘 따르면은 저녁에 10시 이전에 무조건 자게 돼 있어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많고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기본을 잘 따르면은 잠을 잘 자는 건데 간단하다. 많이 움직이고 고루고루 잘 먹고 그리고 적당하게 자는 것이다. 이게 3단을 잘하면은 여러분의 건강은 딱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당하게 내 마음에다가 두면은 스트레스가 없는 공해 상태에서 내 몸에서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건강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병 안 들이고 큰 돈 안 들이고 큰 병 이렇게 얻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부연해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일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전체로 존재하는 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 전체 속에 인연을 따르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전체 속의 존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 태양과 같은 거요. 저 나무와 같은 것이고 그냥 상이 없습니다. 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생색이나 내가 있다 하는 마음을 안 낸다니까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 본래 텅 빈 허용된 마음의 자리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생로병사, 늙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그 나이에 뭘 이렇게 하신다고 애쓰십니까? 편하게 살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 속에 들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할 일을 마땅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는 뭐 수없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번뇌 자체가 본래 없는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생사가 공하니까 그 자리가 열반이어서 바로 번뇌가 공한 거 버립니다. 그것을 물 흐르듯이 그냥 놓는 거예요. 가슴에다 새기질 않고 흘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진흙 속에 살면서 연꽃이 물이 들지 않듯이 연꽃처럼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생들은 염염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서 살지만 지혜로 분별하는 사람이 돼서 생각마다 그 연장처럼 꺼내 쓰는 거야. 참 재밌죠. 자기가 필요할 때 딱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딱딱 쓰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디에도 법도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이요법도 그래서 식이요법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또 여러분 수면도 자기가 잘 보고 이렇게 조절해 가는 것입니다. 조절하고 건강도 내가 건강한 쪽으로 인연을 지지 못해서 이게 병이 왔구나 하는 걸 알아서 바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분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가 가장 적당한 자리입니다. 적당해 좋아, 딱 맞아 좋아 이런 노래가 이제 이거 있거든요. 예?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 열반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자유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